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더 좋아집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보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더 평화롭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요. 오늘은 그의 철학을 통해 나이 들수록 혼자가 더 행복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삶의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기 시작하는 나이의 철학적 이유. 관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했고 관계가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관계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피곤한 것이라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의지에서 시작된다고요. 의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욕망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타인과 만날 때 생깁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고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추워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찔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날 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의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감정의 회복력도 느려집니다. 한 번의 오해로 마음이 며칠씩 무겁습니다. 한 번의 갈등으로 몸까지 아픕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 지인, 옛 동료들. 그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나올까봐. 예의상 가야 하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의무적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무에서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웃고, 관심 있는 척해야 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좋은 사람인 척해야 할 것 같아서 참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진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내 삶에 평화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더 깊은 행복을 준다고 말했는가? 고독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라고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을 합니다. 내 감정을 조정하고, 내 말투를 조정하고, 내 표정을 조정합니다. 이 조정의 과정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을 때 생기는 안정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과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좋아. 이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통제감의 회복.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듭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통제감이 우리에게 큰 안정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고요.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감정. 이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자기 회복의 시간.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중요해집니다. 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스트레스, 관계 속에서 쌓인 피로, 타인의 말에서 받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치유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서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회복됩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지혜. 젊을 때 몰랐던 것들. 20대, 30대에는 많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했고, 관계를 넓혀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오류의 시기이고 나이 들면 깨달음의 시기다라고요. 젊을 때는 외부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인정,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부의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평화, 고요, 건강, 마음의 안정.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행복은 심플함입니다. 젊을 때는 큰 집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방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옷장 가득 옷을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편한 옷 몇 벌이면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필요한 것만 가지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걱정한다고요. 큰 집이 있으면 관리할 게 많아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게 많아집니다. 관계가 많으면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작으면 청소가 편합니다. 물건이 적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관계가 적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덜어내는 것의 가치를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젊을 때 모았던 것들, 이제 보니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옷도 가구도 장식품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쓸까? 보다 이거 없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멀리했습니다. 그의 집은 책과 몇 가지 가구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신경 쓸 일도 적었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사람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판단만 합니다. 더 이상 후자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연락 안 오면 서운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냥 놔둬요. 연락 안 오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리되는 관계도 있고 남는 관계도 있더라고요. 남는 관계만 챙기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여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 낮은 100명의 친구보다 질 높은 1명의 고독이 낫다고요. 욕심을 내려놓는 평화. 나이가 들면서 욕심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심을 끝없는 갈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갈증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갈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하면 잘 살았어. 더 원하지 않아도 돼. 이 문장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식 마음 편하게 사는 법. 불필요한 기대 내려놓기.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겠지. 친구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이 당연히가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행위다라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챙겨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덜 상처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만 해줄 수 있구나. 이 관계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실망도 줄어듭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철학.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 타인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려해도 상대방이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70대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화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평정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 다치지 않는 기술은 첫째,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과 깊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기억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편안합니다. 둘째,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안 가면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모임은 잘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다라고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아버지는 친구가 많던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던데,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기반으로 삶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안에서 완전히 나만의 공간.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자리. 작은 방 한 칸이어도 좋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여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 전화도 받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신성하게 지키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산책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독서, 산책, 음악 감상, 원예, 그림 그리기.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즐거운 것들. 이런 취미가 있으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80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개질을 하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평화로워요.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넷째, 내면의 대화를 연습하세요.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번 감정이 흔들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감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불편한 대화는 피하세요. 저번에 그랬잖아.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추궁성 대화는 피곤합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둘째, 논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논쟁으로 얻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봤자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로 많은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논쟁의 무의미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셋째, 소식을 끊으세요. 모든 소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디 갔다더라, 누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알아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넷째, SNS를 멀리하세요. SNS는 비교와 질투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SNS는 삶의 일부만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삶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여유를 가장 큰 재산이라고 여겼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바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서두르면 마음도 바빠집니다. 둘째,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한 일정, 복잡한 관계, 복잡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셋째,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오후,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다고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 건강, 집, 평화, 자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50년, 60년, 70년, 어쩌면 80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의무의 시기이고 후반부는 자유의 시기다라고요.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해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사람들이 없으면 쓸쓸하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삶이 보여주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평정심을 얻습니다.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유를 얻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자유, 자신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바로 삶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 평화로웠습니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진짜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타인이 원하는 당신이 아닌, 사회가 기대하는 당신이 아닌, 진짜 당신.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고요함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나와 친해지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당신은 고독할 자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다라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타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고독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외롭지 않아요. 편안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게 행복이에요. 당신의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편안한가입니다. 당신이 행복한가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운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혼자 방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고독은 선물이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보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 소란보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분주하게 보낼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요함을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진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고독은 그 내면으로 가는 문이다. 당신도 이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당신답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더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